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밖에 비 오더나요, 전문가님? 네, 비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 우리 시장도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하나 오늘 뚜렷한 주도주 방향성 없이 반도체 떨어지죠. 시장이 약할 때 그나마 버텨줬던 제약바이오도 오늘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게다가 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서 트럼프 리스크로 인해서 2차 전지는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당할 재간이 있나요? 참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정말 주식할 맛이 나지 않는다라고 느껴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주식 오늘 하루 하고 이제 안 할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는 내일의 시장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빠질 만큼 빠진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저희가 확실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의 옥석 가리기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볼게요. 우리 오늘 김동희 전문가님 모셔왔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희입니다. 오늘 시장이 사실 한국은 3대 악재가 있죠. 일단 반도체가 가장 강한 시장인데 반도체에 대한 좀 부진, 그 다음에 대내외적으로 뭐 북한과의 또 이런 이슈 뭐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나 그다음에 환율이 잠잠하던 사이에 네. 딱 어저께 좀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설마 이렇게 여태까지 빠졌는데 또 여기서 반영을 해줄까 했는데 그런 네. 게 다 반영이 돼서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을 좀 많이 키웠고 코스피도 뭐 낙폭을 키우긴 키웠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가 S&P 500 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다 마무리를 짓거든요. 네, 그 중에 저희 한국장도 SK하이닉스가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컨센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네. 6조 8천억 원에서 한 7조 정도 보고 있어요. 근데 뭐 7조 정도까지 좀 넘겨서 나왔을 때는 그래도 국내 증시 네. 좀 방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6조 5천억 원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때부터는 좀 전략을 다시 한국 증시를 세워봐야 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적어도 6조 8천억 정도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모멘텀을 통해서 좀 지수 차트를 좀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실적 발표를 끝날 때까지도 우리가 약간은 관망하는 자세로 네. 이 투자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할지 사실 이제 시나리오를 각자 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지수의 방향성에 딱 맞게 그때그때 다른 제대로 된 매매 시나리오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럼 오늘 시장 빠졌는데 네.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 또 청산하신 종목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빠져도 오르는 종목은 분명히 또 찾아내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오늘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네. 요즘에는 특징주 뉴스가 붙으면 잘 오르기 때문에 네. 장중 매매가 차라리 훨씬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장중 매매 도움 드릴 수 있으면은 장중 매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까지 저희가 일단 준비되어 있고요.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힘 좀 나시게끔 오늘 저희가 또 선물 3가지 준비했습니다. 일단 내일 당장 시가 베팅을 했을 때 우리가 좀 빨간불을 킬 수 있는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그리고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이 봄 시그니처죠.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엔터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대표님, 네. 엔터주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뭐 사실 시장이 워낙 뭐 뚜렷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네. 현재는 뭐 당일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잖아요. 그래서 엔터 쪽에서 요즘 아파트 바람이 불고 있는데 뭐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하거나 뭐 이런 모멘텀이 일었을 때는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여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보실만 하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엔터주 우리 또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파트 이거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알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블랙핑크의 로제죠. 이 로제와 더불어서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콜라보를 하면서 신곡 아파트를 내놨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응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외 음원 사이트에서도 1위를 하고 있고 저도 오늘 2번이나 보고 왔는데
있는데 이제 아. 유튜브 스트리밍 지금 조회가 8천만 네, 회를 지금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젊은이들의 이 술자리 게임을 소재로 했고 브루노 마스가 지금 현재 피처링을 했고 게다가 이제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가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YG 플러스가 지금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더불어서 뭐 아일리시라든지 뭐 지금 SM에서는 에스파 컴백했죠. 저점을 다지고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는 엔터주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드론은 좀 짧게 볼까요? 네, 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좀 눌려 있었어요. 눌려 네. 있었는데 장 마지막에 전쟁 이슈가 오르더라고요. 좀 네. 많이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데 여전히 차트는 너무 이쁜 상태이기 때문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더 보시기에는 편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방산주 내에서도 요새 이제 무기로 러브콜 많이 받고 있는 게 네, 드론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드림 폭격해서 사실 이제 우리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제 지난 우리 현지 시각 13일이죠. 네.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67명이 사실 다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드론, 방산 내에서도 드론을 딱 뽑아서 뭐 제이시언 시스템, 뭐 코콤, 퍼스텍까지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도 상승을 보였으니까요.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좀 가지고 갈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지 전략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볼게요. 난 이제 지쳤어요 라는 말씀을 네.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겨울이죠, 한겨울. 한겨울이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증시는 한겨울이지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봄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시고 우리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약하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쌍끌이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오늘 계속적으로 지수 하방 압력을 좀 가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지금 재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죠. 여기에 관련된 2차 전지라든지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주들이 오늘 줄줄이 오늘 내리막길을 좀 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4.2%까지 오르면서 지난 7월 말 이후로도 최고치를 경신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원달러 환율 역시 강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에서 1,380원대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수 하방 압력을 굉장히 자극하는 이러한 또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 시장 일단 종가 볼게요. 오늘 2,564선까지 밀렸거든요.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31% 하락하면서
지켜주면서 2,570선 겨우 지켜주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네요.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큽니다. 2차 전지 필두로 워낙에 오늘 많이 밀리다 보니까 마이너스 2.84% 하락한 결국에는 740선 이탈하고 마감을 했네요. 오늘 738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에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풍을 그대로 오늘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결국에는 오늘 하락권을 보였던 부분이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이 반도체 사실 부진했죠. 그간 시장을 이끌어줬던 제약바이오 부진했던 특히나 2차 전지의 낙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까지 뭐 오늘 한 4%에서 한 8%까지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실망감이 커진 이유도 있겠지만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의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관세 리스크 불거지죠. 2차 전지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뭐 엔터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그리고 테마에서 사실 아무 의미 없는 양자 암호 관련주들까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어떻게 좀 갈피를 잘 잡아야 되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러한 도움 오늘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만나볼게요.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장중에 이제 매매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라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이 이렇게 빠져도 그래도 네. 오를 수 있는 종목이 있나 봐요, 대표님. 맞아요. 완전 네. 일단 웬만하면 일단 특징지 뉴스가 붙어야 시장에서 움직이고 일단 거의 모든 종목들이 지수를 따라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 이 추세 맞고 반등해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지금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와중인데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하락했다라는 이유를 만들어낸 건데 그 전에는 올라갈 수 있는 매크로적인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 뭐 블랙록 CEO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고객들 자금이 굉장히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랄 정도다라고 멘트를 했을 정도로 미국 시장이나 뭐 글로벌 전체적인 증시에서는 돈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의 반증으로 뭐 독일 지수도 그렇고 뭐 대만, 뭐 일본도 살짝 빠지긴 했지만 여러 가지 글로벌 지수들 자체가 거의 고점에서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점을 쓰고 나서 7월 달 고점을 쓰고 나서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못 올라가는 거 보면 일단 금투세가 가장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밸류업도 워낙 뭐 헛발질을 한 거죠. 했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쳐서 못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오고 진짜 지치고 요즘에 보면 욕밖에 없거든요. 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진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6밖에 안 나오는 시장인데 네. 어찌됐든 바닥을 좀 딛고 올라올 네.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장중에 매매할 것은 사실 특징적인 이슈 플로우가 좀 돼야 맞아요. 오를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종목 찾아주겠다. 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같이 챙겨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우리 또 전문가님이 할 말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어쩝니까? 또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마냥 떨어지는 법은 없어요. 요새 마냥 떨어지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요. 또 마냥 떨어졌다가 그만큼 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 우리가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기회 저희가 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중에 단기 매매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저희가 문 열어 있거든요. 오늘 함께 입장해 주시면요. 저희가 이 QR 스캔 입장하시면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의 단기 이 보너스 종목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 눈 크게 뜨고 정말 귀 쫑긋 여시고 확실하게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인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지 않게 들어오셔서요. 어떻게든 저희가 빨간불 챙겨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수익률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대표님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BHI 이거 원전 관련주로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지금 원전주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1,600원 제대로 된 청산 가격 주시면서 20%의 이 빨간불을 또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셨고요. 신송홀딩스 현 시점에서 또 8%권의 지금 빨간불, 유한양행 뭐 워낙에 우리 대표님의 또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 종목도 46%의 빨간불. TCC 스틸은 당일 들어가서 당일 청산을 하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언급해 주셨고요. 13%의 빨간불. 리튬 포어스 역시 리튬 관련주죠. 3,130원에 7%. 알티캐스트도 당일 청산하시면서 10%. SP소프트 역시 8%의 빨간불을 챙겨주시면서 많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이거는 좀 당일로 청산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종목 따로, 그리고 단기 스윙으로 한 2, 3주 정도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딱딱 저희가 포트 나눠서 비중 제대로 실어서 저희가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린다라는 약속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희 5분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까지 증정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팍스TV 히든 통신망 입장하시면 검색하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이벤트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어떤 분들이 당첨됐는지도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지금 일단 BHI 먼저 한번 볼게요. 팍스통신망에 입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공략하실 수 있게 타점 잡아드렸는데 네. 와, 이 종목이 20%입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청산했다는 게 진짜 대단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SMR 관련으로 사실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네. BHI 같은 경우는 제가 매동을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22일에 이게 10월 16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후 1시 20분, 오후 1시 20분쯤에 말씀을 드리면서 매동도 괜찮고 SMR 관련 주들이 지금 시세가 많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때였어요. 이때 거의 꼭지점 부근에서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그 다음날 갭으로 많이 떠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때 들어갔던 이유는 22일에 소형 SMR, 오늘이죠. 오늘 소형 SMR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를 한다. 근데 거기에 뉴스케일 파워와 테라파워 등등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그러면 여기 정도 이렇게 차트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사실 22일에 SMR 관련 행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날 생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들어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뉴스나 이 SMR 행사를 한다라는 것도 통신망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쨌든 들으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눈치를 채시고 혹시 매매를 그 기사를 보고 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음 날부터 갭을 떠가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 없이 잘 수익을 내서 챙겨왔고, 오늘 입절을 한 이유는 오늘 SMR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BHI 말고 또 눌려있는 원전 주들이 있어요. 눌려있는 원전 주들이 순환매로 돌려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히든 종목에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라온 SMR 관련 주들은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평선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5일선도 벌어졌고 20일선도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이평선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은, 그리고 특히나 요즘 국내 증시는 무조건 이평을 맞으러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4거래일 만에 일단 20% 정도 수익을 챙겼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BHI 말고 다른 뭐 우진엔텍이든지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그것만 좀 아쉽지 일단은 수익을 잘 챙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을 알긴 아는데 이게 대중들에게 완벽하게 100% 오픈되어 있는 일정이 있고, 좀 주식 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들만 좀 아는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정보들도 좀 선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가의 몫이고,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지 길라잡이를 해드리는 것도 다 통신망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잘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잘 챙겼는데 이게 수익을 챙겼을 때 일봉입니다. 일봉. 그러고 나서 지금 15만 원대, 고점 대비 한 7% 정도 빠졌어요. 7% 정도 빠졌는데 오늘 차트 보시면 여전히 추세에 맞아 있는 자리고, 바이오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제가 있고, 이게 사치를 부렸을 때 사용하는 돈이 있는데,
바이오 쪽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요번에 바이오 쪽 애들이 눌린다라고 했었을 때 혹시나 지수가 눌리면 결국엔 눌리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점 대비 뭐 많이 눌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바이오 쪽은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래서 필수제랑 사치주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나눠서,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금리가 인상이 됐었을 때는 급격하게 빠졌는데 뭐 요번에 올릴 때는 금리 인하 사이클도 일단 들어갔고, 그다음에 트럼프 쪽에 붙어서 뭐 그런 수혜도 입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이 뭐 타이레놀 같은 거를 막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타이레놀 같은 게 꼭 필요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었을 때는 바이오 쪽 관련 주들은 하반기가 지나고 뭐 상반기든 내년이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언제든지 너무나도 좋은 투자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바이오 쪽 관련 주들은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차트적으로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진 종목들은 언제든지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유한양행은 15조를 향한 여정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 지금 눌리고는 있지만 다시 돌아서 올라갈 만한 충분한 모멘텀도 있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고점 대비 오늘 장에 눌린 거 비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7%입니다. 거의 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전히 괜찮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양행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도 충분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구간 라인대가 분명히 좀 있다라는 말씀하셨고, BHI도 사실 지난 방송에서도 또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지수 자체가 워낙에 하방 압력을 좀 크게 받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종목들도 현 시점에서 많이 내리막길을 걸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슈가 붙고 재료가 살아있고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는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충분하게 우리가 돈 벌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우리가 종목들 또 선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전략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받아주신다고 하시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장 수익률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대표님이 현 시점에서 공략하신 종목들의 빨간불이 이렇게 좋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BHI 1,600원에 20%의 빨간불, 이게 하락장에서 수익 날 수 있는 전문가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내고 계신 게 우리 전문가님이시고요. 신성홀딩스부터 유한양행, 그리고 뭐 TCC 스틸부터 RT캐스트까지 현 시점에서 두 자릿수대의 빨간불 혹은 당일 청산을 하시면서 기분 좋은 빨간불을 저희가 또 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이 게다가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QR 스캔으로 통해서 채널에 입장만 하셔도 매수할 때 매수하시고요. 매도할 때 매도하시는 그 시그널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포착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저 우리 시청자분들은 최대한 빠른 지름길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0분 전까지만 입장해 주시면 되시는데 방송 시간 26분 남았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돈 벌어 가보고 싶다. 현 시점에서도 나는 수익을 좀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저희가 책임지고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략과 타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팍스TV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 저희가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도 저희가 5분 추첨해 드렸습니다. 어떤 분 당첨됐는지 저희가 일단 5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의 당첨자 이준호님, 최치훈님, 황금대박님, 그리고 햄톨스님, 오키1024님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또 5명 저희 당첨됐으니까요. 상품권 같이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 구독만 하셔도 저희가 이렇게 경품 증정해 드리고 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채널 들어오셔서 단기 전략 받아보시고 유튜브 구독하시면서 선물도 받아가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저희가 네. 이제 일단 종목 선물 받으러 한번 떠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 엔터주 가지고 왔다라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엔터주들 조금씩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 상황 속에서도 사실 이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데 네. 또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뭔가 규모라든지 시총의 사이즈 같은 거를 봤었을 때 막 지수를 끌어올려 준다든지 뭔가 주도주의 역할을 해준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시장에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 틈새 종목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좀 맞습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콜라보했던 이 신곡 아파트 불러보시겠어요, 대표님? 아, 저도 어. 아파트밖에 몰라가지고 네. 자, 네, 어찌됐든 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네. 3분기 바닥 딛고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엔터주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뭐 사실 엔터주 전체적으로 뭐 당연히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은 있었는데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고 하긴 했지만 뭐 로제의 아파트 관련주죠. 아파트 관련주인데 왜냐면 일단 연말에는 근데 원래 엔터주가 전통적으로 강세예요. 강세고 왜냐면 연말 공연도 많고 콘서트도 많고 하다 보니까 컴백도 연말에 보통 많이 하죠. 왜냐면 연말에 있는 뭐 행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부터 강세인데 이 로제 아파트라는 노래가 굉장히 지금 히트를 치면서 뭐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피프티의 큐피터인가 주피터인가 그것도 빌보드 100 진입을 하고 빌보드 10인가에 들어갔었을 때 큐피트라고 하는데 네, 빌보드에 진입을 했었을 때 굉장히 주가의 흐름이 도움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 재료보다는 저는 요번에 이 브루노 마스랑 같이 피처링 하면서 노래 부르는 이게 훨씬 더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에도 뭐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도 점상이 나왔을 정도로 좀 이런 엔터주 쪽에서 이슈가 발생을 했었을 때 생각보다 돈의 수급이 꽤나 많이 들어오는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쇼폼으로 굉장히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챌린지를. 근데 아이브나 뭐 르세라핌 뭐 아파트의 쇼폼을 많이 찍었고 뿐만 아니고 뭐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조금 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혹은 다다다음 주에 뭐 빌보드 핫 100에서 탑 10 안에 진입을 했었을 때는 파급력이 조금 더 한 번은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도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에 핑크퐁도 유튜브 조회수 1억회가 넘었다라고 하면서 삼성 출판사라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조회수도 주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엔터주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스포티파이 글로벌과 미국에서 1위를 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빌보드 핫 100도 금방 진입할 거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를 갔거든요. 상한가를 갔고 모비데이즈는 로제의 그 상품을 파는 회사가 자회사로 들어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 걸 모멘텀으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지니뮤직이 이제 뭐 벅스뮤직이나 NHN 벅스 이 종목이랑 지니뮤직 뭐 당연히 음악 플랫폼이 재생이 많이 되면 주가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얘도 뭐 왔다 갔다 하다 오늘 고점을 한 17%까지도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전히 단타를 칠 만한 데이 트레이딩 할 만한 얘는 3등주입니다. 3등주. 3등주라서 사실 그렇게 크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주가의 흐름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플레이디도 같은 계열이라서 많이 움직였고 오늘 심지어 YG 엔터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뭐 5%인가 6% 정도 상승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이제 스포티파이에서 1위를 기록했다. 네. 사실 10월 20일 기준으로는 2위였는데 어느새 1위로 또 차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높은 스트리밍 수치에 우리가 힘입어서 아무래도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앞으로 10위권 이제 왔다 네. 갔다 하면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엔터주 물론 뭐 BTS 관련해서 이제 모든 멤버가 군 이제 복무 마치면서 완전체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이브에서도 아일릿 컴백했고 SMS 에스파가 컴백을 하면서 이제 대내외적인 해외 공연 이벤트부터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살아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장이 하락장이다 보니까 약간 틈새 종목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온 쪽은 아무래도 이제 로제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콜라보한 지금 신곡 아파트에 관련한 종목을 현 시점에서는 눈여겨봐야 된다. 분명히 시세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딱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 당장 우리가 들어가도 빨간불을 켤 수 있는 종목이 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콜라보, 이 신적 아파트에 관련해서의 종목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그 중에서 당연히 대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장을 들고 왔어요. 어. 대장을 들고 왔는데 살짝 아쉬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제가 보고 있었을 때는 상한가가 아니었는데 좀 상한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갭이 너무 많이 떴었을 때에는 좀 눌렸을 때 트레이딩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로제의 소속사가 YG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겠죠. 그다음에 유튜브 조회수가 늘어날 때마다 재료로 충분히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일단 1억 회는 무조건 찍어요. 찍는데 이제 2억 회가 얼마만큼 빨리 달성을 하냐. 최단 기간 안에 또 막 달성을 하는 그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또 이런 테마주들 특징 아시죠? 기사들로 인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기다려야 돼. 그래서 빌보드 메인 차트, 그리고 요즘에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들어가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여기 차트 이내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10위권에 진입을 해서 좋은 순위를 냈었을 때 이것도 뭐 당연히 기사로 나오겠죠. 보통 기사로 나와서 움직이는 테마에서 기사가 나올 것들이 너무 많죠. 기사가 나올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속성이 충분히 있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매수가는 사실 이게 오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눌렸을 때 사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시세가 나올 때는 그냥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매수가는 혹시나 눌리는 자리가 왔었을 때는 저는 뭐 4,300원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목표가는 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기 전에 일단 조회수가 이제 곧 있으면 이렇게가 찍히고, 이것보다는 사실 이거는 이제 너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빌보드 차트 인을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트 모양을 보시면 과거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다가 쭉 눌린 상태에서 드디어 이슈가 오랜만에 떴잖아요. 이슈가 오랜만에 뜬 상태에서 피처링도 브루노 마스에다가 빌보드 핫 100에서 혹시나 1위를 했었을 때에는 그날은 뭐 상한가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뭐 10% 후반대까지는 한번 치고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잘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가격대가 3,000원에서 올라왔어요. 3,000원에서 올라왔는데 과거에 거래량이 들어온 걸 보시면 3,000원, 2,000원대 부근에서 8,000원대까지 갔습니다. 근데 갔었을 때 힘이 상한가 여기서도 거의 상한가를 가는 듯한 그림으로 강하게 올라갔다가 기간 조정 받으면서 쭉 눌렸다가 이제서야 거래량이 터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통신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진입을 시키고 싶었던 자리는 뭐 플러스 한 16%, 오늘 많이 올랐지만 16% 정도 자리쯤 오면은 이거는 들어가 볼 만 하겠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20%를 지켜주고 난 다음에 결국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이게 전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단타 치시다가 손실 날 바에는 차라리 이런 거를 분할 진입을 해가지고 조금 이번 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런 것들은 3연상도 가요. 3연상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올라갈 공간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내일 뭐 일단 갭만 많이 안 뜬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일 갭이 안 뜨고 오늘 종가 있죠. 상한가를 살짝 깨는 자리나 상한가를 깨는 자리에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자리, 이런 자리가 너무나도 좋은 공략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까지는 상한가를 안 갔는데 네. 좀 아쉽게도 사실 5달까지 시세를 좀 뽑아줬다. 그러니까 네. 내일은 일단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는지, 일단 우리가 매수가를 4,100원으로 썼는데 내일 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히 테마주 따라 들어갔다가 물릴 바에야 현 시점에서는 차라리 이런 또 YG, 또 맞습니다. 음원 유통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사실 따라 들어가면 힘이 좀 강력할 수 있는 이슈가 붙어 있는 종목이고, 사실 발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 아파트의 인기가 얼마나 더 갈지, 그리고 얼마나 새로운 기록을 내세울지에 따라서 이 종목이 움직일 맞습니다. 수 있는 딱 가능성이 그겁니다.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보자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지금 방송을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차에 사실상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명확한 매수 포인트는 저희가 QR 스캔 입장하시면 다시 한번 전략 제대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이 신곡 아파트에 관련해서의 또 최대 수혜주라고 합니다. 물론 시세가 나고 있지만 더 날 수 있다. 다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길게 가져가자, 끌고 가자라는 거 아니고요. 내일 당장 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또 시가 베팅 공략주로 이 종목 픽해 주셨으니까 어떤 종목인지 꼭 들어오셔서 명확한 이 매매 타점이라든지 비중까지 확실히 우리 김동희 전문가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방송 시간 15분 남았는데요. 제가 수익률표 보여드리면서 더 특별한 대책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김동희 전문가님이 이런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인데 게다가 장중 매매 단기적인 빨간불 원하시죠?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생방송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지만 이 채널에 입장하시면 팍스 통신망의 공략주가 또 따로 하나 더 나가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대표님, 네. 두 번째 저희가 드론 관련해서 이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네. 관계상 바로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뭐 방위산업 관련 주죠, 요즘에는. 왜냐하면 드론이 방위산업 쪽에서 너무 잘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란이 네타냐후 자택에 주말에 드론 공격을 했었는데 전혀 피해자는 없었지만 어쨌든 드론이 핵심이죠. 드론으로 인해서 굉장한 많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최근에 한국이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를 도발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드론이 키워드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드론이 정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막 드론 갖다가 이제 적군을 발견을 하고 그럼 적군이 드론만 보면 깜짝 놀라서 도망치는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은데 드론이 전쟁에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뿐만 아니고 사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UMA 관련해서 과거에서도 엄청 시세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워낙 정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드론 방위 산업으로 잘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콩 같은 경우도 차트가 너무 이뻐요. 과거에 뭐 CCTV 관련주라고 했는데 과거에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드론 관련주로 엮이면서 계속해서 매집만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근데 모든 드론 관련주들이 다 저래요. 지금 내려가는 와중에서 중간중간에 시세가 나오고 있고 요번에 조금 이제 올리는 모양새에서 만약에 해지주라고 하면 뭐야? 방산, 뭐 식량, 사료, 뭐 이런 전쟁 뭐 작은 방산주들, 뭐 슈니드, 스페코 이런 작은 방산주들인데 이제 해지주로도 혹시 들어갈 수도 있고 해지주 아니라고 하더라도 UAM, 뭐 드론 저런 오늘 장 막판에 미국이 드론 쪽으로 뭐 1조 1천억 정도 되는 부분을 통해서 드론 산업을 키운다라고 하는 뉴스로 인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장 막판에 좀 강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었는데 제이시안 시스템이 가장 대표적이죠. 아까 25%까지도 올라갔어요. 25%. 그래서 제이시안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대장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였고 오늘도 19% 마감을 했어요. 제가 보고 있었을 때는 7.6%. 그래서 드론 조금만 시세가 조금밖에 안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오늘 좀 아쉬운 게 다 조금 시세가 먼저 나왔어요. 먼저 나왔지만 여전히 제가 들고 온 종목은 시세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볼만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드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부대장이었고 네온테크도 가끔가다 대장을 해줘요. 상한가를 들어갔었죠. 그다음에 플러스로 뭐 기산텔레콤, 그다음에 오늘 파이버프로도 드론 관련주인데 얘도 2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었을 때는 전혀 시세가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온 종목은 아직까지 시세가 안 나왔어요. 요즘에 방산주들 보시면 일단 그거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론 뭐 이스라엘과 사실 이제 이란 또 전쟁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는 당연히 드론으로 공격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도발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도 드론으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또 얘기가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뭐 제이시언도 있었고 뭐 코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사실 종목이 다 간 건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또 올라가는 그러한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건 맞습니다. 게다가 우리 국내 드론 산업이 사실 지금 미국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15일이었죠.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이런 노스다코다 주 정부하고 이제 무인 이동체 우리가 MOU 국제 협력에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 이러한 소식까지 들려온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도 미국 진출에 약간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전쟁에서는 필수
필수적인 무기로 꼽히고 있는 드론 관련주 단기 스윙으로 뽑아온 만큼 그만큼의 두 자릿수의 빨간불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저희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요즘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발적으로 생기는 이슈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어느 정도 눌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 플라잉카의 지분을 인수한 적이 있고 세계 드론 시장 1위와 2위 업체인 DJI와 페러스한테 드론 제품을 판매한 이력이 있어서 드론 관련주로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나왔었어요. 드론 관련주로 시세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뭐 무난한 뭐 매출 구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전주 같은 경우, 뭐 테마주 같은 경우도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게 받쳐줘야 테마주로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세력이. 그래서 무난한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매수가는 이렇게, 목표가는 이렇게, 손절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보시면은 뭐 차트 보시면 과거에 엄청나게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때는 제가 뭐 드론으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이 종목에 대한 드론 이슈는 이때부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나 많이 끼를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끼를 보여준 종목이 조정을 강하게 받았어요. 강하게 받았는데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죠. 여기 앞에서 거래량 터진 거랑 거의 맞먹게 터졌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갔던 18,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2,000원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바닥에서 들어왔던 거래량이 드론 거래량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론 거래량으로 들어온 거를 확인했었을 때는 이때가 잠시만요. 18,000원. 제가 차트를 가져온 거는 이때 끼를 보여주는 상한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가는 매집이 굉장히 잘 됐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 거래량이 들어온 걸 보시면 여기서부터 5,000원대예요. 가격대가 5,000원대. 4,000원, 3,000원 이렇게 5,000원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장기 박스권을 한 1년, 2년 이렇게 매집을 잘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피레침이 있잖아요. 피레침이 있고 상승했다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다 드론으로 인한 이슈가 있었을 때마다 상승을 했다 내려오고 상승을 했다 내려오고 현재는 다시 한번 바닥권으로 뚫고 내려왔죠. 근데 이 종목이 매출이 살짝 인텔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업황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내려온 거지 드론 관련해서 매집을 해놓은 거는 여전히 굉장히 매집이 잘 돼 있고 현재에도 최근에 드론 한창 전쟁으로 핫했을 때 상한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상한가요 30% 바닥에서 30% 올라간 자리가 있었는데 결국엔 드론으로 올라갔고 최근에 지금 드론이 전쟁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지금 북한이 우크라이나한테 파병을 한 이제 지금 했다고 뭐 확실히 나온 건 아니죠. 북한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항공 쪽 이런 쪽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 주들이 오늘 제이시안 시스템이 강하게 오른 건데 지금 현재 종가 마감이 3%예요. 3%라서 이 종목은 당장 내일이라도 스윙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고 내일 스윙으로 들어갔는데 내일 당장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적어도 이렇게 장대 음봉이 떨어진 갭든 자리 있죠. 갭든 자리 3,250원 정도는 단기로도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드론 관련 주들은 시세가 많이 튀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여전히 잠잠하죠. 요즘에 근데 소형 방산주들 스페코가 대장이었다가 휴니드가 대장이었다가 대성 하이텍이 대장이었다가 오늘은 한일 단조가 대장이 됐죠. 또 원전주, 우진엔텍 대장이었다가 서정기전 대장이었다가 막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드론도 순환매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텔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니까 또 이제 뭐 IT 하드웨어 쪽이랑도 뭔가 연관이 네. 되어 있는 종목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또 드론이라 관련하면 뭔가 보안 솔루션에 관련해서도 뭐 할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 플라잉카 지분을 또 인수했다. 게다가 중국의 이 DJI와 지금 드론 제품 등을 좀 유통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순환매성으로 사실 중소형주 쪽에서의 이러한 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시세를 좀 뿜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드론 관련주로는 가지고 오셨지만 방산주하고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산주로 봤었을 때 사실 시세가 아직 많이 안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터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런 위치에서 또 우리 대표님이 선사해 주신 거니까요. 단기 스윙으로 가지고 온다. 이거는 두 자릿수 때 빨간불을 좀 보겠다라는 그러한 또 시선으로 분명 가지고 오신 거니까 어떤 종목인지 왜 이걸 사야 되는지 단기 스윙이면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명확한 타점까지 이 QR 스캔 입장하시면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이런 공략 타점 알아보실 수 있는 채널로 입장하시게 됩니다. 돈 안 드니까요. 무료로 돈 벌어갈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방송 시간 5분 남았으니까요. QR 스캔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여기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단기 전략 매매까지 가능한 이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 드릴 겁니다. 생방송 선물 따로 단기 공략 보너스 종목 따로 하나 더 챙겨 드리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도움 드리실 수 있게 꼭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봐요. 자, 그럼 우리의 시그니처 시간입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원전입니다. 같은 관점이에요. 방산도 그렇고 요즘에 순환매로 대장, 부대장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순환매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찍었을 때가 20%입니다. 20% 상승 중인데 사실 13%대부터 이 종목 올라오는 거 보고 이 종목 들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상태에서 세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자회사 일진 에너지를 통해서 원전 관련주가 되거든요. 원전 쪽 매출이 여기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수원과 함께 공동 개발한 다양한 연구 실적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전 관련주가 됐고 실적도 그냥 무난무난하죠. 근데 특징적인 거는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과거에. 뭐 현재는 조금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을 10%대 이상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멀티플을 부여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과거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화공 플랜트나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가장 시장에서 많이 받아주는 재료는 원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업도 딱히 나쁘진 않아요. 이게 21년도 평가인데 21년도 평가 받았을 때 상위 0.3% 정도로 기업 내용도 너무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어마어마하게 시세가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기업도 좋고 그다음에 실적도 영업이익률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저점 찍고 파동 잘 그렸다가 강한 시세가 한번 나왔다가 그다음에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기간 조정을 많이 받았죠. 마찬가지로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결국에는 차트를 바닥을 그려놨는데 최근에 원전 관련 주들이 대장, 부대장으로 올라가다가 장 막판에 대장을 바꾸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확인해 봤었을 때 이 종목의 차트가 지금 바닥권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바닥권에서 얼마 못 올라왔어요. 제가 찍었을 때가 22%인데 종가 마감이 10%입니다. 10%에 마감을 해서 지금 정도 자리면 너무 부담 없는 자리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접근하기가 너무 편하죠. 그래서 오늘 종가 마감이 11,000원대 부근에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여기 부근이 가장 강한 저항 자리였잖아요. 왜냐하면 강하게 떨어지는 음봉이 떨어지는 자리. 근데 거기를 매물대를 한번 싹 걷어줬어요. 싹 걷어줬기 때문에 스윙으로도 좋고 시가 베팅으로도 좋고 SMR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기에도 하반기에 기대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와 뭐 비슷한 이름인 일진전기가 있어요. 일진전기 차트를 보시면 딱 완전 눌려있는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한번 뜹니다.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른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기서 보시면은 딱 3분의 1로 쪼개서 보시면 시세가 나오기 전에 거기에서 장대 양봉이 뜨고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오는데 저런 느낌을 원전주에서도 혹시나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힌트를 다 주셨어요. 자회사 일진 에너지 통해서 뭘 하고 있는 네. 종목이다. 게다가 이거랑 비슷한 이름으로 일진 전기가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딱 하나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종목이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이 원전 관련해서는 사실 시세를 또 계속적으로 내준 종목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영상으로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 콘텐츠 꼭 확인해 가보시고요. 더불어서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하셔서
하셔서 단기 공략주까지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 김동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